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될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 증식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측면에서도요, 증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가짐으로써 어떻습니까? 창업을 한다든가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증여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는요,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가 있죠. 따라서 증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 증여한다면 증여 안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한테만 증여를 한다. 그러면요, 대를 이어주려면 자녀한테 증여 및 상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자녀한테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오래 살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핏줄만은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 상속이란 개념도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죽어서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노노상속으로 인해서 1, 2차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같은 가족은요. 핏줄을 나눈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같이 인척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족 생활을 한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자녀만 증여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수증인이 적어서 요새는 한 명, 두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증인이 적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요. 증여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10억 5천을 증여하면 30% 구간에 걸리고요. 증여세율. 뭐 30억 5천을 증여한다면 40%고 50억 5천을 증여한다면 50% 구간인데요. 만약에 자산이 200억, 300억이라면 어떻습니까? 자녀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은요.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증여액에 한계가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95세인데 자식이 70세 정도가 됩니다. 이렇다면요. 아버지도 상속세, 아들도 상속세를 맞게 되겠습니다. 1, 2차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바로 노노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요. 자녀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 자녀가 두 명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중물 증여를 해서 10억 5천을 증여해서 증여세 2억 4천만 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겨우 21억 원만 증여하고 증여세는 4억 8천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30억 5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10억 4천만 원이 발생되고요. 총 증여 60억 원 증여하고 증여세는 20억 8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녀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이하고요. 손자녀 증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손자녀는 어리고 자녀 배우자는 남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재산 손실만 발생된다. 또 어린 애가 자산을 운영하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요. 어린 손자녀들은 자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갑자기 자산이 많아질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그렇죠. 손자녀들의 자수성가 목표가 사라지고 대바라질 경우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며느리 사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경제력이 생겨서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에 봉착될 수 있다 보니까 어린 손자녀, 며느리 사위, 증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정도로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명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럴 때는요. 증여 대비책을 만들어준다면요. 어린 손자녀, 사위 며느리한테도 증여 대비책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증여거든요. 그렇다면 증여로 인해서 금상첨화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상속인 증여, 며느리 사위, 손자녀들 증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하고 손자녀가 되겠죠. 비상속인 증여는요 대단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겠죠. 자녀 두 명한테 61억 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20억 8천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자녀 가족 전체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가령 자녀들한테 각각 10억 5천만 원, 21억 원, 그리고요 자녀 배우자 각각 10억 1천만 원, 총 20.2억 원, 손자녀 각각 10억 5천, 4명이라면요 42억 원. 토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증여를 하면 83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여세 22억 800만 원 내거든요.
22억 2천만 원을 더 증여하고도 증여세는 겨우 어떻습니까? 1억 2,800만 원만 들어가니까 증여효과 대단히 뛰어나죠. 두 번째는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증여하니까 당연히 상속세를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자녀한테만 증여하는 경우 2차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데 비상속인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저의 멤버십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노하우, 스킬을요. 습득하셔갖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멤버십 등급 관리를 잘해서 가입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자산을 불리고 늘리고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비상속인을 만약에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 후 5년 경과 시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는 증여 후 5년부터 가능하죠. 하지만 자녀한테만 증여한다면 증여하고 10년 동안에는요. 상속세 누진 합산가세합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90세인데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100세 못 사신다면 합산해야 돼요. 하지만 96세까지 산다면은요. 6년 지났죠. 그랬을 때는 비상속인 증여, 며느리 사위, 손자녀 증여하면은 그 상속재산은 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입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 초과 시에는요.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50억 원 이하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비상속인 증여, 며느리 사위, 손자녀 증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요. 그 며느리 사위한테는요. 추가 증여가 가능한데 어떻게 증여하냐면요. 시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이 증여할 경우 이분들이 따로따로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하더라도요.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사위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기타 친족이거든요. 따라서 부부가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가령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0억 천을 증여하고 시어머니가 10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20억 1천만 원을 합산 누진과세하지 않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각각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요. 반드시 사위 며느리한테 크로스로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증여 시 증여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고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 약정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그 수렴청정 증여, 왕이 있지만 뒤에서 발을 쳐놓고 섭정을 하는 엄마가 최고죠. 엄마가 바로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 갖기 위해서 증여 약정을 맺는 것이죠. 증여 후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인한테 위임한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 이런 약정을 맺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런 약정을 무시하고 증여를 안 받겠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님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도 재산권 통제를 잃지 않고 상속세는 전혀 걱정이 없고 수렴청정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정을 통해서 증여재산을 증여인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재산을 운영할 수 있죠. 특히 부동산 자산이나 현금 자산인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매각자금 그리고 현금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의 가수금으로 놓고요. 증여인의 현금성 자산도 가수금으로 놓고 증여인이 대표이사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이사가 돼서 자산을 운영하게 된다면 평생 가족 모두의 종합소득세 결세 및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절감 그리고 상속세 절세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렇게 증여하면 절대로 안 돼 편이 되겠습니다. 그 편을 마치겠는데요. 자녀한테만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 가족, 며느리, 사위, 손자녀, 특히 손자녀한테 더 많은 증여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